이번 주 물가지표와 고용지표 등 이 대거 경제 데이터들의 발표를 앞두고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오늘도 이 등락권에서 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우지수는 현재 0.0082%, 이 정도면 거의 극강보합이죠. 또 이어서 S&P 500 역시 보합권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나스닥은 오늘도 브로드컴이 약세를 보인 탓에 0.53%, 전반적으로 오늘 보합권 수준에서 등락을 보여주고 있는 3대 지수인데 과연 밤사이에 어떤 이슈들이 있었을지 저와 함께 주요 이슈들 3가지 만나보시죠. 가장 첫 번째로 이 이슈 보기 전에요. 오늘의 자금 흐름을 반드시 캐치를 해봐야겠죠. 초록불이 상승불이고요. 빨간불이 하락불입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오늘 이 기술주에서 방어주로 다시 한번 자금이 이동하는 흐름들이 보이실 겁니다. 헬스케어 또 이어서 유틸리티도 오늘 이 파란불, 상승불을 켜주고 있고요. 산업재도 움직임 좋습니다. M7 중에서는 테슬라가 4.42% 갈수록 이 상승폭을 늘려가는 모습인데 두 가지의 호재거리가 있었습니다. 이 무인 택시와 또 새롭게 포괄적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여전히 이 빅테크들은 혼조 양상을 보입니다. 특히나 브로드컴이 역시나 5%대 약세, 오늘도 추가적으로 이어가고 있고요. 다만 엔비디아는 반등에 성공을 해줬습니다. 또 이어서 오늘은 애플과 아마존이 특히나 좀 두드러지게 하락하고 있는데 이 중국의 소매 판매 지표가 지난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악화된 상황 속에서 중국 매출이 상당히 큰 애플이 큰 타격을 받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 소매 판매에 영향을 많이 받는 아마존도 오늘 부진한 모습 보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시장을 이끈 3가지의 이슈들 어떤 게 있었을지 밤사이의 뉴스들 저와 함께 보시죠.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이제 이번 주가 데이터 슈퍼위크입니다. 정말 여러 가지 중요한 데이터들이 대거 포진해 있는데 대표적으로 고용은 둔화될 예정이고요. 인플레이션은 반대로 올라갈 전망입니다. 저와 함께 현재 대기하고 있는 데이터들 차례대로 만나보시죠. 자, 가장 먼저 이번 주에 반드시 봐야 할 주요 경제 지표들 제가 필수적인 것들만 모았는데도 이 정도입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건요.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둔 지표인데요. 가장 먼저 이번 주 밤이죠. 오늘 밤이죠. 16일 현재 시각으로 화요일에 발표가 될 11월 고용보고서. 이거는 미국의 노동통계국에서 발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신뢰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 이어서 바로 이틀 뒤인 18일 목요일에는 11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데이터가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또 금요일에는 소비 심리를 가늠하게 해줄 소비자 심리지수와 기대 인플레이션까지 대거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11월 고용보고서와 11월 이 소비자 물가지수 CPI, 그러니까 고용지표와 물가지표 아웃룩만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용보고서 10월 달 같은 경우에는 발표가 되지 않았었죠. 그렇기 때문에 9월 데이터를 가지고 비교해야 하는데 실업률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문제는 바로 비농업 고용, 신규 일자리가 얼마나 창출이 됐냐는 건데 지난 9월 달만 하더라도 전월 대비해서 11만 9천만 개 이상이 증가했던 것이, 그러니까 거의 12만 개 가까이 증가했던 것이 이번에는 단 4만 명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만큼 신규 고용 창출이 둔화되고 있다라는 불안감이 시장 전반에 휩싸이고 있고요. 또 이어서 인플레이션 역시 발목을 잡습니다. 11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18일 목요일에 밤에 발표가 될 예정인데 이 역시 헤드라인과 또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CPI 역시 지난 9월 대비해서 0.1%포인트 증가의 예정입니다. 그만큼 물가 압력도 거세게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대로 고용 둔화와 인플레이션 우려가 상승이 된다면 이게 자칫하면 경제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 시장에 오늘 다만 약간의 경계감이 감돌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어서 종전의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도 방향성을 찾기가 어려운 뉴욕 증시인데 거기에 더해서 오늘 또 한 가지 시장에 혼란을 가중시킨 발언이 있었습니다. 바로 연준의 2인자죠. 이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가 1월 달에 금리 결정에 있어서 아직 판단을 내리기 이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종전에 12월 FOMC에서는 시장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사그라들었을 때 이 존 윌리엄스 총재가 금리 인하를 시사하는 발언을 하면서 시장을 크게 북돋았었던 점 기억이 나실 겁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잘 모르겠다라면서 시장의 갈피를 모잡게 했는데요. 이 고용시장 완만하게 둔화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아직 완벽하게 이 고용이 하방 위험에 처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조금 더 물가와 고용 사이에서 이 균형점을 지켜봐야 한다라면서 유보적인 입장을 펼쳤습니다. 다만 이 오늘 브로드컴이 5% 하락하는 와중에 나스닥은 계속해서 보합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테슬라가 간만에 이 강한 이슈 두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로는 밤사이에 이 텍사스 오스틴에서 사람이 아예 탑승하지 않는 이 무인 로봇 택시 이거를 주행하고 있는 영상이 화제가 됐는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시는 이 테슬라 자율주행 영상. 1열과 2열 모두 현재 사람, 그러니까 안전요원이 전혀 탑승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드디어 이 일론 머스크 CEO가 이 사실을 재확인하기까지 하면서 테슬라의 주가가 현재 4% 이상 크게 환호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 더해서 유럽 기업이죠. 이스피와 유럽 전역에 메가팩을 공급하기 위한 이 포괄적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는 소식까지 오늘 두 가지 교포제가 함께 있는 테슬라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외에도 어떤 이슈들이 있을지 특징주들 상황 저와 함께 보시죠. 가장 먼저 테슬라 이슈, 이 종전에 말씀드렸던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테슬라 오늘 4%대 강세를 보였고요. 이 엔비디아 계속해서 오늘 상승하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 엔비디아가요 밤사이에 새롭게 이 오픈 소스로 공개가 된 이 나노, 슈퍼, 울트라로 이루어진 이 네모 3를 공개를 했습니다. AI 에이전트를 제작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시장에 관심이 집중이 되어 있는 엔비디아고요. 또 이어서 메타도 오늘 상승세를 잇따라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 파이퍼 샌들러가 메타에 대해서 비중 확대를 재확인했고요. 목표가는 $840로 올려 잡았습니다. 앞으로 메타의 실적에 기대가 된다는 것이 주요한 이유였고요. 이어서 세 가지 종목들의 현재 상황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가 기준입니다. 가장 먼저 테슬라가 3.5% 상승으로 마무리를 지었고요.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엔비디아, 브로드컴이 5% 하락하고 있지만 엔비디아는 오늘 호재에 힘입어서 0.73% 상승으로 하루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도 오늘 0.59% 상승으로 기분 좋게 마무리를 지었고요. 이어서 이 세 가지의 추가적인 M7 종목들, 이번에는 하락하는 종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아마존입니다. 이 아마존의 일부 주주 집단이 최근에 아마존이 이스라엘군 그리고 미국 국토안보부와 체결한 계약에 반발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이를 검토해달라는 서한을 발송을 했습니다. 이 아마존 사측에서 제시한 충분히 지속 가능한 AI 경영, 여기에 위배가 된다는 것인데 한마디로 이런 군 관련 이슈에 아마존이 활용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이 주주 집단들의 반발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어서 애플은 오늘 하락했습니다. 가장 먼저 중국의 소매 판매 지표가 부진하게 나타나면서 판매량 우려감이 상당히 급부상했고요. 또 거기에 이어서 오픈 AI가 2년 내로 하드웨어 장치를 출시할 수 있다는 설이 밤사이에 돌았습니다. 이 때문에 이 하드웨어 시장에 현재 1위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애플 경쟁 우려감이 번지면서 오늘 큰 폭으로 하락하는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또 구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오픈 AI 이슈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오픈 AI가 구글의 고위급 임원을 이 기업 개발 부문의 부사장으로 영입했다라는 소식이 다시 한번 구글의 경쟁 의식을 부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세 가지 종목들의 현재 종가 기준 상황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첫 번째로 아마존 1.6% 급락하면서 오늘 하루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도 마찬가지로 1.5% 두 가지의 악재를 이겨내기에는 어려웠던 애플이었습니다. 이어서 보도록 할 텐데요. 알파벳은 0.35%, 그나마 장 후반 들어서 약간의 되돌림이 나오면서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무리한 알파벳입니다.
이 세 가지에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할 특징주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오늘 꼽은 첫 번째 특징주는 바로 서비스 나우입니다. 이 사이버 보안 기업 아르미스를 70억 달러에 인수하겠다는 논의가 진행 중인데 현재 이 미국의 소프트웨어 그리고 하이퍼스케일러들 기업 역시나 전반적으로 과도한 자금 지출이 문제가 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사이버 보안 기업을 인수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월가가 물음표를 짓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급락 나오고 있는 서비스 나오고요. 아이로봇, 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룸바라고 알고 있는 로봇 청소기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밤사이에 챕터 11 결국에는 파산 보호를 신청하고 말았는데 이 보통주 전량을 소각할 예정입니다. 당연히 투자자들은 그만큼 손해를 볼 수밖에 없겠죠. 이 아이로봇은 현재 경영권을 중국의 하청업체에 넘기기로 합의를 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오늘 급락하고 있는 아이로봇. 이어서 밤사이에 중국의 소매 판매 지표가 상당히 부진하게 나왔다는 점 종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1.3% 증가하고 말았는데 이 시장의 예상치가 2%대였습니다. 예상치 대비해서도 상당히 부진하게 나온 것이죠. 이 때문에 코로나 시기를 제외하고서는 역대 최저 수준의 소비 지표가 나오면서 바이두가 오늘 4%대 약세 보였고요. 또 알리바바도 3%대 약세 보이는 등 중국 소비주 전반이 부진한 모습 보였습니다. 그럼 이 세 가지의 이슈 있는 종목들 어떻게 마무리를 지었을지 가장 먼저 서비스나우 11%대 두 자릿대 급락세 오늘 시현했습니다.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봇 청소기 기업이죠. 72.69% 급락한 아이로봇. 파산 보호 신청의 여파가 정말 상상 이상으로 강하게 주가를 끌어내렸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바이두도 오늘 5.79% 급락세로 하루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 덩치에 비해서 어마어마한 시총이 증발한 것이죠. 이어서 과연 6가지의 매크로 지표들 오늘 과연 어떤 움직임 보여주고 있을지 가장 먼저 WTI 국제유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는 1%가량 하락하면서 오늘 56달러 선까지 밀려났습니다. 큰 폭으로 현재 밀려난 상황이죠. 중국의 소비 지표가 상당히 부진하게 나타나면서 원유 수요가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감이 커졌고요. 또 거기에 이어서 종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평화협정과 관련해서 굉장히 유의미한 단계가 있었다라면서 다시 한번 지정학적인 우려가 완화된 점 역시 현재 국제유가를 끌어내리고 있는 주요한 요인입니다. 이어서 원달러 환율은 6원 가까이 큰 폭으로 내려앉았는데요. 다행입니다. 1,468원 선 현재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원달러 환율 주요 이슈를 보자면요. 우리 자체 이슈보다는 일본의 이슈가 컸는데 이 BOJ 이번 주 금요일에 금리 결정을 앞두고 있죠. 이 때문에 상당 부분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우려감들이 시장 전반에 퍼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엔화가 강세를 보였고요. 이와 동조화되면서 원화 역시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이어서 비트코인도 보도록 할 텐데요. 비트코인은 2.81% 하락하면서 8만 6천 달러 선이 현재 위태위태합니다. 사실상 이 장중에는 8만 7천 달러 선에 이어서 8만 6천 달러 선까지 붕괴가 된 상황인데 이 경제지표 발표를 대거 앞두고 관망세가 유입되면서 상대적으로 위험자산이다라고 생각이 되는 비트코인 수급이 약해진 모습입니다. 반대로 금 가격은 안전자산 선호 심리에 힘입어서 상승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온스당 이 4,300달러 선을 웃돌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밤사이에 UBS가 금값이 2026년 6월까지 내년 말이 아니라 내년 중순까지 온스당 4,500달러를 기록할 전망이라면서 아직까지도 상승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다고 긍정적인 리포트를 발간했습니다. 연일 금값과 은값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런 보고서들이 앞다투어서 나오고 있는 월가입니다. 이어서 미국채 10년물과 미국채 2년물은 이 약간의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미국이 12월 FOMC에서 연준이 단기 국채 매입을 개시했다라고 발표를 했었죠. 그 영향이 잇따라서 나오게 되면서 미국채 금리는 소폭 하락이 되는 그런 움직임들이 특히나 단기채 위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 밤사이 뉴욕 증시 3대 지수 과연 종가 기준으로 어떻게 마무리가 됐을지 저와 함께 체크해 보시죠. 가장 먼저 이 다우지수입니다. 0.086% 거의 극약보합입니다. 움직임이 없었다라고 봐도 무방한 상황이고요. 오늘은 금융주들과 또 가치주들 그리고 방어주들이 선방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자금이 로테이션되는 상황에서 다우지수가 오늘 선방했고요. S&P 500 역시 0.16% 약보합권, 나스닥은 오늘 시작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보합권, 약보합 수준이었습니다만 장 막판 갈수록 일부 빅테크에서 매물이 출회되면서 0.59% 하락으로 오늘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살펴봤습니다.